라는 거죠. 예를 들면 토끼 경주 같은 경우는 4마리의 토끼가 있어요. 근데 먼저 한 마리만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막 한 마리가 가다가 팍 구멍에 빠졌어요. 그러면 재미없어. 나는 이제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똑같은 데에서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 안 하고 이기려고 안 하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게임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승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경쟁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경쟁적인 요소는 정말 게임을 하면서 어떤 아이는 정말 선생님 이거 1등, 2등 정하지 않고 그냥 게임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협력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협력 게임은 1등, 2등이 아니라 같이 모든 것을 함께 하죠. 그래서 하나비 같은 경우는 1부터 5까지 똑같은 색깔의 뭐라고 하죠? 불꽃놀이를 완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다 경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인 요소는 흥미 유발의 요소가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6차 시에 보면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특히 9번 유형이 경쟁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경쟁적인 요소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게임의 특성을 보겠는데 게임의 특성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들을 좀 정리한 부분이라 조금씩 뭐 빨리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처음으로 구조적 특성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반하면 벌칙이 있거나 어떤 승패의 결정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데자뷰라는 게임이 있어요. 데자뷰는 어떤 것이 2번 나왔을 때 칩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일을 가져가는 건데 이 타일을 가져갈 때 2번이 아니고 1번 나왔을 때 가져간 것이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게임에서 아웃이에요. 그냥 그 아이가 뭘 모았든지 간에 점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뭐 플러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점수에서 패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에서 직간접적으로 강화를 주고받는다라는 표현은 이 규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회에는 굉장히 규칙이 많죠. 약속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도 지켜야 되고 학교에도 몇 시에 가야 되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죠. 보드게임 지킬 때도 규칙이 있는데 그런 규칙들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특성이 있는데 일상생활에 담겨져 있어요. 보드게임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 수리적인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정말 다 중요하죠. 우리가 수학 루트 3, 이런 것을 배워서 뭐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실 좀 거리가 먼 교육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보드게임은 대체로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흔히 사회를 경험하면 쓰이는 것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 획득의 기회도 주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 간의 경쟁, 또 협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사회를 가면 물론 순위가 있어서 1등, 2등, 3등 이런 순위도 있고요. 그리고 경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협동 활동도 있죠. 이런 모든 것이 보드게임 안에 내재해야 돼 있으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정서적인 특성인데 도덕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도덕 발달을 돕는다. 이거는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거, 이것도 도덕성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원래 보면 게임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점수를 매겨야 돼요. 그쵸? 그런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정말 점수 계산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계산해서 한 노트에 쓰게 된단 말이죠. 왜냐면 점수를 계속 더 해야 되니까. 자기가 계속 암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뭐지? 제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3을 몰래 더할까? 더 할 수 있어요. 사실 안 보면. 그런데 그게 들키거나 그러면 굉장히 낭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지더라도 올바르게, 바르게
더하기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인지 발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배우고 알고, 예를 들면 빨간색, 파란색 이런 숫자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아는, 칼라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안다. 아는 것도 물론 인지죠.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인지에 속하고요. 정서 발달은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 빨리 해, 아니면 순번을 어긴다거나, 아이들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할 차례인가? 남이 할 차례인가? 이거를 좀 게임하다 보면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드게임 지도할 때 보면, 아유, 누구 차례야, 누구 차례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럼 또 가만히 있어요. 어머, 네 차례는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집중이 좀 한계도 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때, 왜냐면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카드를 가져가는 행위가 있는가 하면 내는 행위가 있고, 두 개를 합해서 뭘 하는 행위가 있고, 행위가 사실 여러 가지 행위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행위와 다른 행위가 나오면 얘가 안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니메데 같은 좀 복잡한 게임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해야 되는 행동이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단계가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 내가 1번 행동만 하고 2번 행동, 3번 행동을 할 때를 기다려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안 살펴보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에 또 정서적으로도 유대감을 심어주려고 하면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감정 조절을 경험한다, 이게 좀 중요한데, 특히 이제 7세 아이 같은 경우에 정말 난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 한 건 아니고 따로 이제 했을 때였는데, 엄마하고 따로 오셨어요. 근데 엄마가 정말 승부욕이 발동하셔가지고 아이한테 게임을 안 져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게임을 져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조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져줘야 되는 부분이 간혹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만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졌어요. 근데 한 번 질 때는 괜찮았는데, 게임을 이제 이기려고 3번을 했는데 3번을 다 진 거예요. 얘가 울어요. 근데 1시간 반을 울어요. 엄마가 달래고 달래고 달래도 1시간 반을 최선을 다해서 울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던 아이가 이제 몇 번 했어요. 한 6번 정도 올 때부터는, 엄마가 또 이번에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눈치를 봐서 살살 좀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했단 말이죠. 그럼 뭐 5대5, 3대3 이렇게 가면은, 지기도 하고 이기는 거지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지는 것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어떤 감정 조절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보드게임 지도사들이 좀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져요. 근데 순발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도볼 같은 경우는 막 못해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다른 아이가 너무 빨리 해서 지는데 선생님은 걔한테만 계속 신경을 쓴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그쵸? 그리고 또 아니면 선생님이 빨리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막 화를 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물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화를 안 냈는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한 번 하고 수업을 안 나온 애도 있었어요. 그거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걸 계속 경험하고 그러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자기가 어려운 거를 해봐야죠. 자기가 하기에 너무 쉬운 것만 하면 그게 무슨 재미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엄마가 이렇게 그러지 말고 해보자라고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녀 말만 듣고 안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을 현장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교육적 특성이라고 해서 보면 게임 내용에는 정말 수, 공간, 위치, 속도, 거리, 색깔, 모양, 정말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형평면이라는 이런 이론을 이렇게
게임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막 생각을 해야 돼요. 마법의 미로 게임 같은 경우는 어디에 미로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갔을 때 딱 걸리면 구슬이 떨어져, 쇠 구슬이 떨어져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근데 어디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막 이러면 여기 갔을 때 있었지, 저기 있을지 머리로 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인지적 발달하는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놀이와 게임에 대해서만 어떠한 차별화가 되는지를 살펴보셨고요. 이거는 기초예요. 여러분이 놀이와 게임을 알면 이런 특성이 있구나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플러스해서 뭔가 보드게임은 어떤 것이 있구나 하고 배우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보드게임의 어떤 특징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그 보드게임 지도를 할 때 아이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